구독, 좋아요. 네, 바로 초대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서울시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요즘에 서울시 의회도 이제 연말이 좀 다가오면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죠. 네. 의회는 다 끝났나요? 내일 이제 행정감사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예. 네, 내일 시정질의가 또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정질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 죽이기에 흠집내기에 그러니까요. 아주 앞장서고 있어요. 유독 막 김민석 총리까지 나서서 네. 서울시 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있던데 저는 총리가 그런 모습 처음 봤거든요. 근데 총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감이 그 옆에 있다는 거 아세요? 음. 교육감이 왜 거기 나와가지고 약간 김민석 총리 비서처럼 그렇게 교육감 서 업무였어요, 있어요. 그게? 아니죠. 교육감은 교육청의 예산이라든지 어떤 학교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김민석 총리 옆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어요. 뭐 비서예요? 김민석 보좌합니까? 뭐 민주당에 뭐 그거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교육감은 네. 정치적 중립 지키셔야 되죠. 그렇죠. 자, 지금 근데 이게 뭐랄까요? 대한민국 곳곳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현직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이 경찰 정보관이 중국 영사관에 와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네. 아니, 대한민국 경찰 정보관이 중국 영사관 외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무려 수사를 받고 있답니다. 네. 이거 뭐 정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거는 이게 단순한 직원의 비위 사건이라기보다는요. 예. 현재 경찰 정보관이 이 외사를 남의 나라에 정보를 흘린 것 아닙니까? 네, 이거는 국가 기밀, 국가 안보 모두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다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보 수집이나 관리, 접근 권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부 감찰이라든지 어떤 검증 절차 이런 부분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익이 걸린 거 아닙니까? 이 그렇죠. 외사를 남의 나라에 전달했다는 거는 국가의 기밀을 전달했다는 것이고 사실 국가 기밀을 이렇게 빼내는 거는 이적죄에 그렇죠. 해당하잖아요. 이적죄. 예. 옛말로 하면은 간첩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수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권에서는 지금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정보 접근 로그에 대해서 실시간 점검을 좀 강화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특별 감찰단을 좀 구성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만 할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도 특히나 정보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이제 내년이면 2026년인데 더욱더 신중하고 엄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정보 유출 같은 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회도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근데 국회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정쟁에만 몰두를 하고 있어가지고 기대하기가 좀 힘든데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정보가 유출하는 것에 있어서 엄중한 어떤 처벌 이런 것을 좀 다듬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예. 간첩죄를 자꾸만 국가보안법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국보법. 예. 강화해야 함에도 모자랄 판에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여당, 민주당 쪽, 진보당 이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보안법을 좀 강화해 주시고 음. 우리나라 기밀이 남의 나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국익을 해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는 저희 한 상무님이 나라가 개판이라는 증거다라고 하셨는데 이 경찰의 권한은 점점 더 막대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잖아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제 없어지니까 검찰청이라는 조직이 네. 그렇다면은 경찰이 더욱더 뭐 업무도 많겠지만은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네. 근데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비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집회 관련해서도 반중 집회에 대해서 막 완전 불손한 태도로 나온다거나 막말을 퍼붓는다거나 태극기를 들고 지나가는데 태극기를 내리고 걸어라 뭐 이런 제가 말도 안 되는
제가 그때 한창 탄핵 전국 때 예. 헌법재판소를 굉장히 자주 갔습니다. 근데 예. 그때 태극기를 들고 가는 한 20대 여성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지나가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지 말래요. 이 길을 가지 말래요. 헌법재판소로 통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막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가지 말라 그러세요? 제가 뒤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20대 여성도 굉장히 당황해서 저 여기 스땡에 카페에 화장실 네. 가려고 하는데요. 이러니까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젊은 여성이었으니까 그렇게 보내줬을지 모르겠는데 네. 또 그런 경우를 또 발견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어르신이었어요. 할아버님. 네. 이제 태극기를 가방에 꼽고 가고 계신데 그분도 갑자기 막아서요. 아. 그래서 제가 제 명함을 주면서 저 여기 서울시 시의원인데 예. 왜 막아서시냐 그러니까 뭐 태극기 들고 있어서 안 된대요. 태극기를 들면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아니 이분이 뭐 무기를 드셨냐 네. 이분이 어떤 이렇게 어떤 무력을 행사하더라도 경찰분이 더 체격이 좋으시고 당연히 말이 있을 수 있다. 이건 태극기를 들렸다고 해서 뭐 무력을 쓸 것이다라고 단정을 해서 하시면 안 된다 하니까 뭐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위에서 지령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대요, 자기는. 근데 어. 어쨌든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던 부분이고 경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뢰가 하락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참 여러분들 정말 믿기지 않으시는 일들, 믿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다음 계속 연결지어서 이어나가 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작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중에 절반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최근 언론 방송 보면은 뭐 협중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는 경복궁에 무슨 대변 테러를 하는 그런 중국인도 있었고, 범죄자들의 절반이 중국인이래요. 외국인 범죄자 절반이. 네. 근데 언론사와 우리나라 국내 언론과 방송사들은, 우리나라 언론과 방송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는 말이 협중을 멈춰야 된다, 이런 말들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언론이 지금 프레임을 씌우는 거고요. 왜 협중하면 안 됩니까? 왜 반중하면 안 됩니까? 작년에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다, 절반이다, 약 16,0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단순히 혐오 조장으로만 치부를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중 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경범죄, 경복궁 앞에서 대변을 테러했다, 이랬을 때 5만 원입니다, 과태료가. 그런데 왜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을 모욕하면은 징역 5년입니까? 예. 이거 우리나라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고 중국인을 지켜주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중 집회를 하고 반중을 하는, 그리고 중국인을 그냥 반중 집회 안 하는 사람들도 중국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해치기 때문이에요. 예. 해치는 사람들, 뭐 뉴스에 나오는 뭐 살인이라든지 납치라든지 어떤 뭐 절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생겼던 것이고, 네. 이거를 국민들이 뭐 여론을 조장해서 혐오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은 언론사예요. 그러니까 왜 반중을 하면 안 되느냐?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 그 협중이나 반중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반중 집회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공산화로 가는 길목에서 막아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만 반중이 아니라 협중이라고 자꾸 프레임을 씌웁니다. 한데 왜 반미 반일은 혐오가 아니래요? 그러게요. 네, 왜 반미 반이라 아니죠? 그거를 이제 서울시 교육감, 오늘 교육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름 좀 알려주세요. 모르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예, 서울시 교육감이 정근식 교육감이라고 정근식. 작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진보 진영 교육감입니다. 네. 이 정근식 교육감은요,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반중은 혐오입니다 하더니 반미 반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해요. 입도 뻥끗 못해요? 네, 왜 못하죠? 똑같이 잣대를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세뇌가 되셨나 봐요. 왜 혐오이냐, 혐오의 요소를 말해봐라 했더니 그건 그냥 혐오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아몰랑 그냥 혐오야, 뭐 이런 대답을 거예요?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육자라고 거기에 교육감이라는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러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은 국정감사 때도 그랬지만
저희 서울시의회 시정 질의할 때도 항상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아. 별로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내일 5분 발언을 할 거거든요. 예. 좀 교육감 세게 해주세요. 대상으로 예. 교육감이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학생들의 우경화가 우려된다라고 했어요. 아, 그게 교육감이 할 말입니까? 우경화요? 좌경화는? 지금 좌경화된 교육 아닙니까? 아니, 그 급식실에 예. 김어준 방송이 나오고 어디였죠? 부산이었나 어디였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욕했다고 했던 그 학생들이 제보했잖아요. 예. 아니, 그따위로 지금 나라가 좌경화, 학교가 좌경화가 되고 있는데 극좌화가 되고 있는데 뭐 우경화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마 기자님도 받으셨을 거예요. 좌경화된 교육. 알게 모르게 전 은근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예, 저는 네, 저희 저도 담임 받았어요. 선생님 정교조였고 고등학교 몇 학년이었지? 아무튼 그때 담임이 이제 전교조였었고 천안함은 이명박 정부의 그 자작극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예. 그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게 은근히 자행됐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방치하면서 무슨 우경화 타령을 하고 있냐고요.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